네, 계속해서 NGO와 국제개발협력 6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례를 이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IDE 인디아입니다. 역시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농업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 이제 사업을 했겠죠. IDEA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라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고요. 30년 동안 380만 명의 저소득층과 함께 이제 그 소득을 올리는 소득 증대 사업을 했고요. 1,900만 명의 빈곤층이 이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한 그런 성과를 지닌 굉장히 그 대규모의 어떤 그 국제개발 협력의 빈곤 퇴치 운동에 앞장선 그런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2년도에 그 소말리아의 난민 캠프를 방문한 그 IDE 설립자가 운송수단의 부족이 빈곤을 악순환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의 생활 환경에서 적합한 당나귀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대 이상을 판매해서 그 마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진하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됐고요. 또 인도 현지에 적합한 펌프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에 보급을 하는 그 보급을 함으로써 이제 생활 환경이 바뀌고 또 위생 그 환경이 바뀌면서 그 저개발 국가의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도모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 일들을 이제 추진을 주요 사업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ID는 이제 소농민들은 결국 그 자선만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열망을 가진 그런 고객이자 또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가들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그 지원 대상으로만 봤던 소농민들에 대한 그런 관점을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과 능력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 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어떤 그리고 효율적인 관계 기술에 접근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관계 기술은 농업 용수를 대는 어떤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수로를 만든다든가 그 농업을 위한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게 이제 관계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관계 기술에 접근을 해서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을 올리고 또 식품, 교육, 보건의료, 주택 등의 삶의 질 향상에서 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지역 현장이죠. 그런 현장에 이제 그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어떤 기술을 전수를 하고 또 그 마을 단위마다 그런 어떤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이런 그 관계 기술에 대한 펌프를 그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뭐 가능하도록 구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4천 명이 연결돼서 이제 일하는 구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 IDE 인디아에서 이제 했었던 그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는 농민 소득의 증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혜택은 실제로 연간 400달러가량의 소득이 증가를 했고요. 또 관계 펌프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서 그 IDE는 비디오, 영상물이나 그 광고 어떤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 노력도 같이 실시를 했고요.
농촌 지도자들의 지원을 통한 교육도 실시를 해서 이제 그 아주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알리는 그런 그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사용과 수리에 대한 교육, 또 농작물을 어떤 농작물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토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 또 시장 정보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 그 커리큘럼으로 짜가지고 이제 농민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연결이 된 것이죠. 농민들은 이제 아이디의 펌프를 구매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제 농업 생산성이 이제 향상이 됐고요. 실제로 2년 이내에 소득이 2배 높아지는 또 그 2년 동안에 65만 대의 그 펌프가 판매되는 어떤 이런 그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농사를 제대로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전수하고 또 기자재를 보급함으로써 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킨 건데요. 단순하게 이제 그 뭐 농업에 관련된 그런 기자재를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짜서 이게 선순환으로 될 수 있는 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그 만든 그런 어떤 그 구조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의 이 네팔입니다. 이번엔 네팔에서 이제 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계 시설에 관심을 두고 했습니다. 아이디 네팔은 아이디가 이제 그 지원하고 있는 12개 관계를 맺고 있는 12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고요. 1992년에 네팔 농촌 지역의 소농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관계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네팔 자체의 설립 목적이 그 네팔의 농촌 지역의 그 어떤 변화를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팔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 소농들에게 저비용의 관계시설을 제공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농민들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이 네팔 자체가 저개발에서 어떤 개발의 기회를 얻는 그런 그런데 기여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카스트 신분 제도 때문에 낮은 계층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여성과 농민들의 어떤 자체적인 그런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그 유통이나 판매나 뭐 이런 어떤 경제 그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하는데도 이 그 아이디 네팔의 그런 사업은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소농들이 카스트의 낮은 신분의 계층인데 낮은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그 대가를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또 그 본인이 토지가 없다 보니까 어떤 본인이 농업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겠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어떤 효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적었겠죠. 그리고 이제 네팔은 이제 우기에 주로 빗물을 이용해서 이제 곡물을 재배하는 거에만 이제 그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서 물을 대는 방식이 아직 그 부진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곡물을 재배하는 거에 이제 익숙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관계 기술하고 농수 관리 기술을 교육을 시켜서
야채 농업을 추진하도록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댈 수 있는 방법, 관계 기술이죠. 그리고 물이 그 모였을 때 그 농수를 관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시적으로 농사가 가능하도록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자를 그 선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그 종자를 통해서 나온 어떤 성과물, 투입물과 산출물의 어떤 유통과 판매, 그리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파종 시기, 파종 방법, 그 다음에 또 수확 시기,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정보나 그런 네팔 농업의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조사들을 통해서 그 가장 적합한 시기와 가장 좋은 어떤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교육하고 알려주고 또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어떤 통합 모델의 이제 제목을 프리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overty reduction through irrigation and smallholder market이죠. 그러니까 관계와 소작농을 통한 빈곤의 감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이, 농업을 하는데 물을 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프리즘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빈곤 감소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농민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요. 또 그 생산품을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어떤 그 판로 시장을 개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협력 과정의 IDE의 네팔의 어떤 개발 협력의 성과를 보면 UNDP, UN 개발 계획이죠. UNDP에서 포용적 성장 사례라는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된 내용이 경제적인 성과로 소농들의 농가 소득의 이제 증대를 도모를 했고, 또 ID 사업 참여 이후에는 기술 훈련을 이수해서 야채 농사로 전환을 하면서 농민의 평균 그 소득이 연간 40달러에서 600달러로 크게 10배 이상이죠.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관계 기술을 통해서 농작물에 그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일반 그 농업에서 또 야채 농업으로 바뀌면서 이제 소득이 크게 향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카스트의 하류층인 여성들이 지역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그 여성들의 그 주요 의사결정 기구가 이제 생겼고, 또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균등한 대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디 네팔이 갖고 있는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크래프트 푸드인데요. 여기는 이제 식품 다국적 기업이죠. 크래프트 푸드는 미국의 종합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스위스의 네슬레 다음으로 제2의 식품 다국적 기업이고요. 기아를 해소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지원을 하는데요. 크래프트 푸드는 그 2015년까지는 이제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싱을 이제 25%, 그러니까 생산자의 원 생산자의 구매를 이제 프로세스화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조 공장의 에너지 사용을 15% 감축하고요.
또 물 사용하고 쓰레기 배출량도 감축을 해가지고 환경, 그러니까 생산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과 쓰레기를 줄이는 어떤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싱의 사례로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공중 커피를 구매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륙 12개국에서 443만 명의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판매한 어떤 수익금, 그 크래프트 푸드가 이제 생산하고 판매한 어떤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이제 생계를 지원했다는 것이고요. 또 20개국에서 그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의 공증 마크를 달고 있는 그 크래프트 푸드 제품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크래프트 푸드 제품이 이제 그 가장 많이 그 이런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의 그런 그 공인 인증 그 마크를 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크를 가장 많이 달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원하는 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굉장히 활발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역사회가 당면하는 빈곤, 영양실조 등 보건 문제에도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추진하도록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개발 협력의 성과로 그 대표적으로는 2010년에 WFP 세계 식량기구죠. WFP하고 5년 동안의 PPP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PPP는 이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관 협력 사업이 되죠. 그래서 이제 WFP가 이제 파트너 기관이 된 거죠. 국제 어떤 기구로서. 그래서 이런 성과 중에는 이제 그 지역 농민들 중에 빈곤 세대 75%가 이제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농촌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을 개발해서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또 자급자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남는 거는 이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농촌 여성들이 모바일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나 카트 등을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식품, 비누, 농업 생산품을 이제 그 모바일 기계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나가는 것이죠. 직접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학교, 보건소 등에 가서 보건과 영양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그 글로벌 프로젝트는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한국 본부가 있죠. 그래서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이제 국제 협력 NGO죠.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보건위생 교육을 담당했고요. 필리핀에서는 엄마들이 이제 지역의 공터에 도시 채소밭을 가꾸어서 이제 플라스틱 폐용기를 사용해 지역의 작물들을 재배하는 어떤 방식, 그 다음에 또 생산된 야채들을 빈곤층한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농촌 지역에 100개의 식당을 만들어서 영양 있는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같이 병행하는 어떤 그 추진, 아동들의 빈곤과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협력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9번째는 록시땅인데요. 여러분들 록시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죠. 록시땅은 1976년에 설립된 프랑스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85개국에 지금 1000개 이상의 샵이 있고요.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록시땅 설립자가 80년대 초에 이제 화장품 원료를 찾기 위해서 부르키나파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해서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씨어버터를 보고는 화장품 원료로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씨어버터를 프랑스에서 직접 거기 부르키나파소에 들어가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원주민들이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그 협동조합을 통해 수입하겠다 이런 어떤 그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15,000명의 협동조합이 수작업으로 씨어버터를 이제 생산하고 록시땅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록시땅이 이제 화장품 회사여서 그런 씨어버터를 이제 재료로 이제 쓰고자 하는데, 그런 생산을 하는 사람이 원주민이고, 또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나 이런 현대적인 어떤 그 기계가 도입되는 것보다는 좀 반기계적이고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원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내지는 생산 능력에 대한 향상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여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역 생산자들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최저 공정무역 가격으로 이제 소득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생산자 조합들이 국제기관이나 지역의 NGO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의 내용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를 했죠. 씨어버터는 이제 아프리카 16국에서 자라는 이제 야생 나무인데요. 우리가 요리나 뭐 크림이나 비누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어 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씨어버터를 금을 캐는 뭐 그래서 여성의 금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제 소중한 나무인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농촌 가구의 45%가 이 씨어버터 수확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록시땅에 왜 핸드크림이나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제 원료가 씨어버터인 겁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를 보면, 경제적 성과로는 생산자인 농촌 여성들에게 이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서 이제 빈곤에 기여를 했고요. 또 록시땅은 이제 500톤의 씨어버터를 이제 구매하는데 가격은 현지 시장 가격의 2배가 넘는 공정무역 가격으로 하고요. 또 여성 농민들에게 판매 가격의 75%를 대금으로 이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여성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한 조합이 이제 2005년에 비해서 2005년에 이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수입이 15배나 증가가 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이뤘고요. 또 록시땅 임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이제 파견을 해서 현지에 1700명의 농촌 여성들이 비누를 제작하는 기술을 훈련시켜가지고 현지에서 직접 비누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어서 이제 부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이제 로레알인데, 로레알도 이제 화장품 회사죠.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로레알은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나 보상 차원을 넘어서 지식이나 기술 이전, 교육 훈련과 로지스틱 지원 등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나오는 아르간 나무는 이제 모로코 남부에 서식하는 토착 나무인데 이게 이제
그 모로코 국토의 약 2%에 걸쳐서 분포된 거대한 숲의 에코시스템이 돼가지고 이제 야생물들이 서식하는 어떤 안전하게 서식하는 그런 서식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간 그 숲 에코시스템이 지나치게 벌채를 하거나 토양이 침식되거나 또 사막화가 되면서 1%씩 사라지는 위기에 이제 그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농민의 6%가량이 소득원이 되기도 하고 그 아르간 원주민 거주 지역의 경제의 90%에 달하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어떤 그 지역이 이제 숲 에코시스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아르간 오일이 이제 그 화장품 원료로 이제 그 사용이 되는데 지역 여성들의 수작업으로 이 열매를 그 수집하고 오일을 추출하는 일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원료에 대한 특허권을 이제 그 합의를 했습니다. 지역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아르간 오일의 재배와 채취에서 소유권을 갖고요. 생산품에 대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그 공유가치적인 그런 어떤 합의 내용을 이제 이끌어냈고요. 또 취약계층 여성들이 열매 수집 등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그 사업 내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업 내용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아르간 오일 채취의 효율적인 관리, 수확 가이드라인 등 이제 그 환경은 이제 보호하면서 그 효율적으로 그 원료를 채취하는 어떤 이런 방식,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는 거, 또 아르간 숲을 보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 협력의 성과이고요. 또 그 아르간 나무는 이제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된 것이죠. 지역사회의 자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땔감용으로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이제 강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성과도 갖게 됐고요. 또 여성들이 그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의사결정이나 사회 참여도 하고 또 소득도 공정하게 임금을 그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의 그 성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이나 그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목적 등 이런 것들을 잘 그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지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